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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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바야흐로 9월이 끝나갑니다. 네. 저번 달에 9월 부동산 월간 부동산 좀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희룡 형이 그 대책을 준비 중이시라서 그걸 계속 기다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국토부 대책 발표하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발표한 다음에 좀 어떻게 시장이 이끌어 나갈지 뭐 이런 전망을 좀 얘기해보자 하는데 추석 전 직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죠. 네. 근데 다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단 하나일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생활 숙박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개가 제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안 된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거의, 국회 입법이 좀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돼도 뭐 84 이하만, 그러니까 8호 미만이죠. 8호 미만만 뭐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기는 맞겠다가 주요 글자인 것 같고, 이제 공급이 워낙 없다는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사 살리기, 이제 페이퍼 대출 풀어주기, 이게 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좀 화를 내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랬거든요. 여러분 살려드리는 거 아니라고, 회사 살릴 거라고. 맞아요.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사실 지금 뭐 오피스텔을 풀어주면 소형을 많이 사실 건데, 그거는 불보듯 뻔하게 서울에 또 집중, 그렇죠. 지금도 지금 돈 들고 서울 아파트 사시려고 들어오시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 도생이라고 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5구 미만. 네. 그리고 뭐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그런 오피스텔들 대부분 이제 소형 형태의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입주장이 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기 바람이 막 불부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강남의 작은 평형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일반 오피스텔에서 사실 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네. 공급도 워낙 많고, 4년 전부터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입주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들은 대형 평수 위주로, 지금 수요 자체도 대형 평수 위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작은 평형으로 이제 새로운 현장 사업지를 준비하는 건 사실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뭐 30평대도 작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15평, 18평짜리 네. 나오면 네. 답이 없죠. 그렇죠. 지금 딸깍거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릇이라.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보면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권, 서울권에 실거주를 하실 아파트 청약 현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50평, 60평이 넘어가는 고급 주택, 오히려 고가 주택 위주의 수요만 있지, 30평대, 40평대는 뭐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에 새롭게 신규로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다 작은 평형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서초동 원베일리, 네. 원베일리가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최근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후분양 아파트가 있었고, 뭐 지금 계시는 브라이튼 M40, 요 정도밖에는 신규 현장지의 대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또 구축을 보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3일 아파트 르엘도 이제 밀려있죠. 내년을 밀려버렸고, 공급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네. 일단 단기간 내에 공급은 뭐 없다고 봐야 되고, 네.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 뭐 DH가 들어간다, 네. 뭐 이제 한양 아파트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오면서 뭐 DH 들어간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네. 한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그런 일반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공급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가려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한 팀장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도 선뜻 지금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도 사실 입찰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입찰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맞아요. 더 많아졌죠. 심지어 그래서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 없이 진행을 해보겠다.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일반 보시면- 세대가 그렇죠. 분양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강남시장의 분양 그러니까 금액들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뭐 보여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죠. 알아보고요. 네. 지금은 추석 전에 나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간 건데 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볼게요. 네. 오피스텔은 사실 어떻게 하면 주택세 잡히고 어떻게 하면 주택세 안 잡혀요. 네. 그게 지금 이게 대책이 나오면서 혜택을 보는 게 많아지기는 하지만 지금도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게 사무실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무실이라서 오피스용으로 사용이 되고 주거용으로 또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이라서 되게 그 망 안에 있어서요.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 대출을 받을 때 사업 자금 대출이냐 생계 자금 대출이냐 요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서류들이 좀 다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에 있는 그 업무지구에 있는 오피스의 오피스텔이랑 그 주거지에 있는 흔히 말하는 아파텔이랑 성질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주택수 제외를 안 시키면서 이제 세금 부분을 주택과 같이 지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금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오피스텔이 주택의 대체제로 조금 이제 자리 투입되는 잡은 자리 잡은 지 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뭐 단어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오피스텔 요즘에 보면은 아파트처럼 짓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구조는 거의 뭐 아파트로 그래서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팩트는 정부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요. 세수를 걷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펼칠 거예요. 네. 결국은 뭐 주택수를 제외하든 뭐 양도세를 하든 뭐 일단 대출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정책들이 나올 거라 예상이 돼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기대했던 그런 큰 발표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잔잔합니다. 네. 예, 그냥 소문만 무성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현 상태 유지. 예. 또는 뭐 그래서 지방 쪽을 좀 더 완화겠죠.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뉴스나 제가 예상되는 정도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이 오피스텔 제외될 것 같다.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돌았을 때 후폭풍이 이렇게 셀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후폭풍이 너무 세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빨리 달라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그 뭐야 이렇게 국회 혹은 네. 이제 장관들 불러가지고 네. 예, 그런 뭐죠 이렇게 국정 정부 질문? 예, 네. 대정부 질문 말고 국정 뭐 이런 거 볼 때 네. 답변도 빨리 많이 요구하고 있고 막. 그쵸.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죠? 나오셔서 이제 뭐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 오피스텔 규제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묻다 보니까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잠깐 저 제 포스트잇 어딨죠? 화장실 여기 포스트잇 어딨어? 저기 잠깐. 네, 다시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추석 대책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긍정적인 게 뭐 있을 리가 있나요? 네, 늘 그렇듯 추석 이후에 북작북작 엄청 아파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지금 8, 9월 달에 이미 움직여서 저희 쪽에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한 발 빠르신 분들은 거의 늘 그러시고 지금 아파트 전체적으로 뉴스나 언론을 보면 지금 뭐 상승장이니 뭐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깊게 보면 결국은 서울의 중심입지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수요들, 갈아타기 수요들 그거라서 무턱대고 막 뭐 실거주를 제외하고 무턱대고 막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였다면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서 큰 한 채 이런 식으로 많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평수 위주로 이제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추석 뭐 확실하게 발표가 나야지 그쵸. 추석 때 또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는 게 이제 건설사 문제예요. 네. 그죠? 줄도산. 지금 뉴스에서 이제 뭐 되게 막 헤드라이트로 빵빵빵 때리진 않아요. 네. 그냥 꼭지, 꼭지 두 꼭지 정도로 나오는데 건설사 도산 문제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대형 건설사들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도급순위 15위에 있는 그 대우 음. 산업개발인가? 그 이안 아파트 네네네. 했던 그 아파트 그 건설사 같은 경우도 부도 처리가 최종됐죠. 그렇죠.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 이유가 뭐 PF 대출로 이제 해서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돈을 끌어와서 그거 갖다 이제 공사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이제 PF 대출 갚으면서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였는데 PF 대출 자체가 지금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게 나도 미분양 현장들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대금을 못 처리해서 이렇게 도산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우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흑자였어요. 흑자인데도 부도가 나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건설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PF, 이제 부실 채권이랑 그 연체율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과 함께 끝이 아니라 쭉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건설사의 이제 증권사 이 PF까지 이제 금융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금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를 선으로 올렸다가 계속 동결하고 미국은 조금 올리는데 이게 괴리가 심각해지니까 현재 이제 가계부채로 이제 우리들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끌어올려서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제가 원하던 바기는 해요. 고름이 터져가고는 있어요. 고름이 하도 차니까. 그래서 빨리 조금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하는 그 시장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힘든데 그 일어날 일들이 좀 차근차근 좀 더 일어나길 바래요. 그렇게. 한편은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부동산 한창 호황기 때는 어떤 웬만한 부지에, 웬만한 브랜드에, 웬만한 뭐 그런 단지가 들어와도 사실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이제 사업성이 나와야 되면 시행이든 시공사든 부지 선정부터 단지 구성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걸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럼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정리가 되는 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저희가 IMF 때도 그랬고 여러 이제 안 좋았을 때도 보면 좀 부실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아니면 뭐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는 조금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조금은 뭐 길어지더라도 좀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네. 이렇게 건설사가 도산이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합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또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생활경제, 밥상머리 경제가 이제 휘청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꾸려놓은 삶의 터전에 대한 뭔가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갑작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하나의 회사의 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흔히 말하는 IMF 다시 와서 정말 힘들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인가 넘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모든 수치 같은 경우에는 IMF 기준 가계부채 세계 1위이고 그리고 GDP 대비 28%. 지금 다들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좀 더 어린 세대들이 봐왔던 게 코로나랑 그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 가격이 확 상승하는 이제 수익 벼락거지 되는 걸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눈에 봤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에게 열어둔 건 사실이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도 말한 게 이 젊은 세대를 살려주려면 위쪽에서 기득권 세대들이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결국은 중심 입지의 핵심 입지는 지금 뭐 100억대, 200억대가 나오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해외,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뉴욕을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비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점점 지방은 빈집이 될 거고 과밀화 현상으로 그쪽으로 중심으로 타워로 주상복합으로 쏠리고 가격이 한국도 막 1,000억, 2,000억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모든 정부들이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거기에 못 따라주고 있죠. 결국은 모든 또 시민들은 서울, 경기,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문제는 이런 거 같은 거죠. 건설사가 도산을 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닌 이유가 일단 공급은 들어가 있고 그 공급에 이제 입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제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가 분양받은 집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있는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고 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식들도 좀 키우고 해야지 뭔가 흔히 말하는 국력의 상승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또 지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안 하면 또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집이 없는 포지션, 그러니까 저희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귀동량으로 얻어들이시는 분들은 집값 떨어질 거야. 근데 집값 떨어질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진짜 변두리 지역들. 그리고 사람이 잘 안 사는 곳. 그리고 뭐 신도시 지역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잘 없는데? 물론 신도시는 사람이 잘 없긴 하죠.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죠. 직주 근접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안 살아.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살면 돼. 라고 해서 집값 떨어질 때 거기를 잡으면은 거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뚫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을 할 때도 뭐 중개나 아파트 할 때도 뭐 어떤 것을 구매할 때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1월 달에 한 번 더 하방 경직을 맞겠다. 뭐 저번 달에 뭐 데드캠 바운스다 뭐다 했지만 그 원초적으로 보면 중심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강남, 용산, 여의도, 뭐 광화문 이런 일자리가 포화된 그 지역의 중심일 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대기 수요까지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는 괜찮은데 그 주변 점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어야 되는 뭐 남양주라든지 밑에 동탄 쪽이라든지 이쪽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굴곡점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소위 이제 지방 분들은 자기 집이 있는 것도 팔아서라도 서울에 갭 투자하자. 돈 싸들고 와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결국은 그렇게 집중 과밀화 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 N사공을 들어오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뭐 PF 리스크, 건설사 리스크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어졌잖아요. 다 지어져 있고 입주가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입주가 돼 있고 건물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다만 강남이다 보니까 대출이 좀 제한적이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 집을 내가 보고 와서 결정을 하는 문제고 그리고 강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개시켜드리는 입장에서 신규 분양지 많아요 사실.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있다 보니까 해외 결국은 달러 자산을 투자하려는 해외 부동산이나 이런 문의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만나는 이제 부자분들은 이미 옮기셨고 더 큰 데로 가시려고 하시고 아니면 자금을 해외에 더 안전한 데로 빼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 인지하셔서 조금 추석 끝나면 분명 많이 움직이시려고 지금 예약 많이 잡혀 있는데 조금 서둘러 주셔서 추석 때 이 영상 잘 보시고 여기 다른 영상도 좀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네.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돈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만 보시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갈 수가 있는데 저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튼 네.
자기 주변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를 좀 잘 선택을 하시고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움직일 생각을 가졌으면은 좀 빠른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움직이는 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 금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중은행 금리. 어쩔 수 없죠. 잔금 유예를 쳐놓아도 어떻게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좀 단락을 넘어가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밸리도 갔다 오고 여의도도 계약하고 오고 또 용산이나 뭐 강남 이 내용 좀 한번 알려주세요. 4대문 안쪽. 네. 왜요? 아, 네. 4대문 왔죠. 뭐 아니, 맞죠. 지금- 서울 4대문 안쪽. 그렇죠. 지금 언급한 이 지역들은 사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분위기와는 좀 정반대의 일단은 분위기입니다. 제일 이슈가 큰 원베일리 딱 얘기하죠. 두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팬트만 보셨죠? 아 그쵸. 아파트 단지랑 펜트랑 이렇게 한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저는 오이씨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지. 아 왜냐면 팬트를 봤는데. 이게 왜냐면 두 분이 먼저 갔다 오신 다음에 실망을 했대. 왜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별로였대. 근데 난 딱 가서 봤는데 왜 실망했지? 너무 좋은데? 이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을 옛날에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차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 아이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전거라든지 뭐 간단한 이제 뭐 놀이 같은 거 할 때 막 차도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해를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축 단지들은 일단 아파트 단지 안에 차들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옛날 구축 아파트랑 비교하는 거라서 요즘 신축 중에서 레미안이나 현대나 다른 거를 비교했을 때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야지 기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포라는 너무 핵심 입지의 땅인데 좋은 브랜드의 좋은 디자인인데 뭐가 좋지? 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거든요. 원론적인 거부터 내가 감동을 받았던 거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품군이 아니에요. 아예 30억 알죠. 아는데 비교하면 감동을 안 돼요. 당신 집 있어? 전 무주택자인데 저는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부터가 일단 먼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좋았고 그리고 뭐였더라? 한 팀장님은 저랑 같이 이거 봤는데 이제는 뭐 어플이나 이런 거뭐 카드키 이게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얼굴 인식. 얼굴 인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그 있어요. 짐도 그렇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다 되어 네. 있더라고요. 와 거기서 놀랐어요. 거기서 한번 놀래고 두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한강뷰. 그 한강뷰에 놀래고. 거기는 포인트를 조금 줬던 게 단지 내 놀이터보다는 맞아요. 그 조경이랑 조경들. 돌의 분수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그게 조경이에요. 그 조경. 그래서 이겼다. 그 조경에 신경 쓴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나무를 보셔야 돼요. 저는 나무가 달라요. 그 조경에 신경 쓴 게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누가 봐도 놀이터인 줄 알았어. 놀이터가 아니더라고. 그냥 쉼터야. 그렇죠. 막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야? 수증기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물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그리고 수경공원인데 이렇게 물이 앞에 있고 테이블처럼 돼 있어서 거기서 또 이제 티타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도심 속에 살지만 자연을 조금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걸로. 근데 지하에는 최첨단의 짐과 그러니까요. 골프 연습장과 네, 수영장과 수영장과 레스토랑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 성향상 너무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이제 개인 성향도 별로 좀 안 좋아 보였던 것 같고. 자재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런 어쩔 수가 없고.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조합 설립이 2003년도에 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03년도에 돼서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설계 변경 아무리 들어갔다고 해도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죠. 하지만 저희 성향과는 다르게 원밸리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따상. 따상을 찍어서 따상. 제가 그렇죠. 이제 일반 56평형, 그러니까 일반 평도 아니라 대형 평형대도 보고 펜트도 본 입장에서 딱 말씀드리면 펜트 끝내줍니다. 솔직히 펜트 저는 복층이 너무 저는 좋았기 펜트 때문에 말고 그 복층. 복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끝내줬고 일반 평형대는
조금 다만 아쉬웠던 게 이제 바닥 컬러라든지 자재라든지 이게 이제 아쉬울만 해요. 신축이고 레미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인테리어 할 생각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뭐 아크로 리버는 뭐 좋고 아크로는 뭐 좋은 자재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브라이튼 다 엔사공 아쉬운 같이 것들이 다 여의도 있죠. 같이 원목 하이엔드 들어가야 그것도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로 봤던 게 요즘 조경 커뮤니티 이걸 봤을 때 저는 검노프라고 이제 흐르지오 흐르지오로 유명했던 거기를 계속 보는 입장에서 거기가 조경이 삼성물산이에요. 아. 에버랜드 조경인데 흡사해요. 흡사한데 거기는 5,000세대 대단지다 보니까 1단지, 2단지가 거기가 이제 원벨리처럼 세대수가 2,900세대가 거의 비슷해요. 동일 대비했을 때 커뮤니티가 여기가 월등히 더 좋거든요. 뭐 땅이 넓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 하겠지만 얘기는 제가 귀에 피나도록 듣고 있는데 근데 왜냐면 저는 원베일리가 좋아요. 좋은 것도 맞아요. 지하 주차장도 저렇게 잘 돼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수용할 만큼의 공간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좀 저도- 아쉽게. 네, 저도 근데 다 이용하진 않겠지. 음. 하지만서도 이 피트니스도 크고 뭐 수영장도 크긴 하지만 세대수에 비하면 세대수 대비하면은 조금 아쉽다. 대신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반포로 연결돼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해도 한강 걷고 하면 또 논아져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입지나 브랜드나 단지 규모나 뭐 지금 이제 신규 나와 있는 아파트 중에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쵸? 예. 만약에 꼭 돈이 있어서 내가 40억이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을 사야 된다면 원베일리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실거주를 한다면 저는 N사공을 좀 조용하게 살고 싶고요. 제가 돈이 있다면. 근데 뭐 그러니까 학군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평형대거든요. 저도 어디 살려면 저도 N사공을 사죠. 거기가 좀 약간 그러니까 조용하게 살 수 있고 주거 만족도에 이제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학군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따지면은 학군은 반포죠. 반포가 됐든 저기 삼성역 청담역이 됐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저 취향 차이기도 하고 학군은 그쪽이 훨씬 낫. 그러니까 원베일리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 시그니엘처럼 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주된 걸 물어봤더니 조합원 분이랑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입주돼 있어요. 60% 입주했다고 했고 어. 우리가 보는 매물들은 동일 매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 최근 검색량을 좀 찾아봤더니 원벨리가 따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 아크로 리버의 검색량이 갑자기 확 맞아요.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한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새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원래 이 아파트가 죽지 않아요. 키 같이 맞추기 키 맞추기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의 대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 좀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른 주변 단지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로 리버의 검색량이 완전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신규 아파트 좋은데 옆에 아파트도 못지않게 좋은 신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가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쨌든 향후 뒤에 나올 뭐 퍼스트지나 뭐 옆에 있는 거랑 뭐 나올 거 생각하면은 원베일리 먼저 더 빠르게 맞춰질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올 것도 생각하면. 신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은 빨리 솔직히 갈 거고. 공급이 많아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원베일리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조합원 물건이 많다 보니까 2, 3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전세 맞추고 하는 게 금액대가 뭐 9평이 뭐 40억대가 막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들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맞춰지고 있네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여의도 제일 핫한 여의도 좀 얘기해 볼까요? 브라이튼 여의도 얘기해 봐야겠죠. 브라이튼 힐드 아파트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10월 3, 4일이 사전 점검이고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입주를 시작하게 돼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됐고 현장에 계시는 관계자들도 생각보다 이제 계약률이 높아서 본인들도 좀 놀라세요. 본인들도. 저도 어제 네. 엊그제 그 우리 계약 마무리하면서 가서 여기 지금 계약률 몇 프로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 70% 됐다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55평부터 긁어내가면서 위로 내려가고 월세 없는 거로 이렇게 해서 또 헐이 남아 있었는데 웬걸 발랐네. 네, 다 나갔어요. 발랐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물 생각보다. 내측면 그러니까 오피스랑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라인을 제외하고는 외측으로는 거의 다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결국은 같습니다. 이 한강뷰의 독점적인 이제 여의도 대장 아파트는 인정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렇죠. 거기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신규 없으니까. 공급 자체가 없기 그리고 때문에 똑같이 임대후 분양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으니까 내가 뺄 수가 있잖아요, 돈을.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초반에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대출도 안 되는 상품이었고 그래서 이 금액에 잘 맞춰질까? 였는데 있는 사람 걱정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도 제 계약자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금리 높은 것도 사실이고 네. 뭐 그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2년은 지켜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분이 있긴 하지만 그쵸.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가 먼저 선임대 방식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있죠.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3년차가 넘어가면 이제 상승분이 꽤 많기 때문에 2년 안에 그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똑같나요? 뭐. 그 연차마다 상승. 네네네. 아, 네. 어차피 4년 동안에 뭐 매년 연차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럼 이거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한 건. 자 이거 너 2만 원에 사는데 이제 너한테 팔 거야. 4만 원에 살래? 이러다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4만 5천 원에 살래? 이게 몇 번씩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경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되게 좋은 경기였던 건 엄청 싼 걸 거고 지금 경기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또 합당한 가격이에요. 상승분이 그 물가 가치 상승분이 다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근데 예정지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싼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것 자 같아요. 이제 용산, 청담동 네. 우리가 이제 제일 핫 이슈인 한강호텔까지. 광진구에 있는 한강호텔 부지. 지금 일단 뭐 유엔사 부지 더 파크 사이트부터 얘기를 해보면 뭐 다음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예정이긴 한데 되게 지금 순서를 조금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그 한강 호텔 부지에 어느 정도 그 어바웃 가격을 좀 알고 있고 네. 한데 순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파크 사이트를 먼저 얘기하면 이미 기사가 많이 됐어요. 거기도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단지, 뭐 호텔, 복합문화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갈 가망성이 크고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예정인데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있습니다. 그냥 전용 면적당 2억. 근데 지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평만 해도 40억이에요. 네. 2.5억까지도 그렇죠. 2억 얘기가 나오고 5천까지 있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2억선을 넘어간다는 얘기면 아무리 싸게 나와도 2억은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용산이 지금 2억이다. 그리고 한강호텔 부지 예전 광진구 한강호텔 여기도 모든 세대가 한강 조망구를 일단 청담부터 하시죠. 청담. 일단은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 같은 경우가 이제 평당 2억 나온다고 했을 때 루시아 청담 같은 거를 대비해서 괜찮다 안 괜찮다 했는데도 좀 비싼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느덧 이게 얼레벌레 1년이 다 돼가니까 이런 대기 상품들이 다 2억이다 보니까 합당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용 평당 2억이라는 게 합당해지고 있고 뭐 더 팰리스 7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0억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는 게 저도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눈으로 봐야 몇 천억 갈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또 싼 걸 수도 있어요. 평당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우리가 맨날 말하는 청담동 긴자 새벽지 그 팔린 거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 지금 평당 1억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2억을 납득해야 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지금 올라가겠죠. 당장은 2억에 대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내년 초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2억은 당연한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된 사업지들이 2억이 훌쩍 넘어가는 현장들이 지금 뭐 그럴 사업지들이 수밖에 많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기도 이게 하고. 이렇게 전용 평당 얼마를 얘기할 수 있는 현장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더 피크 도산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하이퍼엔드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전용 평당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200억부터 시작입니다. 뭐 300억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용 평당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지금 심지어 부산에 또 오르펜트 네, 오르펜트 사업지는 같은 경우. 90억부터 400억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0억 키 맞추기 간다고 해요. 청담동은 거의 이제 뭐 워너원이나 뭐 에테르누나 이제 슬슬슬 이제 뭐 PH 119 혼자 이랬다면 파르칸남 뭐 이렇게 가격 계속 찍고 있는 거 보면 얼추 대장들은 거의 100억대 키 그렇죠. 맞추기. 100억대 넘어간다. 특히나 그래서 언베일리 팬트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에테르노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교 지나오면서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에테르노를 알고 있었을 때 아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넘어오면서 영동대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맨날 넘어오면서 보면은 저렇게 이쁘게 짓는구나. 그러면은 그 가격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난 못 사지만 꼬마 빌딩을 살 거예요 100억으로 아니면 그걸 살 거예요 만약에 100억이 있으시면. 미안한데 전 30억이라서 꼬마 빌딩 사야죠 30억이면.
청담은 뭐 처음에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PF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사업체 예정이 되어 있지만 맞아요. 실질적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좀 걱정입니다. 그쵸. 그런데 유엔사 부지나 한강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PF에 대한 시행, 리스크가 없이. 시행 어, 자체가 있기 돈이 때문에. 워낙 많은 시행사 사업 주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안내할 때 그런 거를 소개하는 게 안정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손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그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파킹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네, 지금은 그게 시세 차익이지 않나요? 그게 당연히 수반되는 거긴 한데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그래도 거죠. 네. 예전에는 뭐 2, 3년 앞에 혹은 완공이 되면 뭐 이 정도의 피를 받고 이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한 5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큰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호텔. 한강호텔. 네, 광진구 광진구 쪽에. 한강호텔 부지입니다. 광진구에도 정말 오랜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MDM 시행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500세대 정도의 일반 아파트로 준비를 하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약 130세대의 고급 주택 아파트 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금액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광진구에도 부촌이었고 부촌이었죠. 지금 아추르 마을까지도 이제 뭐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사시고 여러 가지로 뭐 입지적으로는 다 상당히 좋은데 뭐 현장 갔다 오셨지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죠. 디에린 씨. 전 세대 전부 한강 도망권이 나오는 현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남 쪽에 원밸리가 있다면 그리고 강동 쪽에는 이거 저번에 제 같이 말씀드린 게 한강 줄기 타는 게 그렇죠. 저는 그 말 하려고 르네상스 라인이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풀어간다. 네. 르네상스 라인. 이게 지금 정부 알겠습니다. 정책 사업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저희 나라 어찌됐든 정치랑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동서울 터미널을 북한문화센터로 지하, 네, 지금 재개발한다는 40층 이상으로. 이미 그쪽 강변북로 같은 경우 그렇죠. 지하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그래서 강서 강동을 따지지 않고 지금 한강변을 전부 쭉 다 끼고 따라가는. 개발을 할 계획들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강에 대한 로망. 그렇죠. 그래서 광진구는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실거주로도 괜찮고 뭐 청담까지도 멀지도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가고 뭐 차가 좀 막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가격은 전용 면적당 1억 3천 정도였습니다. 1억 3천 정도면 그 위치 1억 3천은 납득이 됐는데 이제 최근의 정보가 그죠, 바뀌었죠. 더 올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400세대 넘게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130세대 정도로 줄이게 되면 네. 또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수순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30평대부터 이제 대형 평수까지 구성이 되는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이제 30평대 이제 작은 평수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단지가 워낙 이제 큰 평수가 많다 보니까 작은 평수의 가격은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낮추되 그 외양거 전체는 맞추되 오히려 대형 평수의 가격들은 더 올리는.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많으니까. 대형 그럼 네. 지금 한강호텔 쪽에 돌아다니는 한강호텔 부지 뭐 이렇게 조감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전면 수정이 되겠네요. 옛날 거죠. 그치. 조감도는 예전 사업을 준비했을 때 조감도라서 좀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은 있을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 뭐 도면다지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근데 뭐 MDM이랑 DL이 붙은 거면 네. 거기도 또 잘 될 현장 같아요. 그죠. 어떤 브랜드가 붙을지도 저는 지금 근데 좀 저 궁금하고 디에린 씨도 자재 못 쓸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아크로 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여의도 아크로 때. 그렇죠. 일단 한강호텔은 다음 달 예정돼 있고 어차피 청약을 해야 되는 현장이라서 청약은 12월 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추석 전이나 아니면 추석 직후에 조금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네. 나오면 한강호텔은 다시 한번 뭐 파크사이트랑 같이 해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따뜻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저희 또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좀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책이 나오니까 우리 10월 뭐 3일날 4일날 바로 촬영하시죠. 네. 네. 그때 휴무. 제발 좀 그만 좀.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